자, 백원우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빈소를 하루 늦게 찾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압박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만나지 밝혀지고 고인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를 찾았던 빈소를 찾은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저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발언이 문제다고요? 조금 전에 김조원 이 청와대 조국 수석 이후에 임명된 민정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압박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청와대가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다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상황 속에서는 청와대에 여러 연락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건 청와대가 아니라 동부지검의 형사 6부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연락을 취해왔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예 손을 긋듯이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냈습니다. 연락 안 했다. 그럼 고인의 지인들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김조원 수석이 거짓말을 했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빈소에서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그 빈소를 찾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후임이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재직했을 때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리우는 두 명의 특감반원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광철 비서관으로 볼 수 있는데 저 자리를 찾아서 했던 얘기가 사건의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찌 보면 유체에 따라 합법으로 제3자가 얘기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연락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게 연락을 취했던 게 바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했던 하지 않았던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은 중요하디다마는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가 저 자리를 찾아서 지금 보이고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먼저 나섰더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적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 모습에 대해서 정말 속이 좀 많이 쓰리고 아픈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철 비서관이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그 바로 이광철이 고인의 죽음 직전에 수차례 전화를 해서 고인을 극단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 주장 들어보시죠.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응천 의원님,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법무부에도 계셨잖아요. 자, 보세요. 큰 그림은 자,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뭐 정부를 다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세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청와대가 고인을 극단적으로 압박했다라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그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몰아붙이는 모양새. 과연 적절한가? 만약에 청와대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의견도 조간신문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예, 야당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또 그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사건이고,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습니다만은
검찰이 상대편을 수사할 때는 막 잘한다 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또 자기 쪽을 수사할 때는 총장한테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지금까지 익히 보아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주신 질문, 과연 청와대나 여당이 검찰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고요. 예.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그 사람 하나하나가 모든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 청와대, 특히 청와대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존중해야 됩니다. 검찰도 현행 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조직이고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는 야당과는 달리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말을 아낄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과연 피의사실 공표 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나오는 게 저도 뭐 사실 좀 의구스럽습니다. 기자들 취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때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그걸 전제로 또 다른 말로 다른 스테이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걱정하고 있다. 아니, 그럼요.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그걸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또 보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걸러줄 것은 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어디 갔습니까? 유재수 어디 갔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몇 달 동안 이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또 유재수는 정말 갑자기 이제 샛별처럼 나와가지고 또 한동안 할 것 같았는데. 유재수 씨는 구치소에 있고 조국 씨는 방배동에 있고. 언론에서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좀 그래도 큰 판을 보면서 좀 균형 있는 보도 좀 해주시기를 그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이 청와대가 왜 이런 진흙판 싸움에 끼어드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싸움을 하고 싶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언론 발표라든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하겠으면 여당이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굳이 검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가장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 말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그렇게 하게 만든 저는 그 보고서들 문제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서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거 완전 야당의 억지다 뭐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왜? 예. 참모들은 자기들 실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광철 비서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야당의 음모고 언론의 음모다, 검찰 음모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 검찰이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마 대통령에게도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어른하고 이 싸움에 어른이 나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특히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울산을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아니 만약 거래고기에 대한 업무 조정하러 갔다면 그 두 사람이 낸 보고서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 거 내지도 않으면서 비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